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아, 환상적이대요. 예.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이명박근혜 때 좀 IT 기술이 조금 좀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술력의 총알을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예. 그것이 스포츠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올림픽 개막식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시점일 수 있는 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력이 극대화돼서 그러네. 그 힘을 모든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시점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다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IT력, 이걸 또 보인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력이 지금 극대화돼서 사실은 한류가 미국에까지 지금 거의 상륙한 방탄소년단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펼치는 그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적 정치력으로서의 민주력, 과학기술로서의 IT력, 거기에 이미 전 세계에 상륙한 문화력, 이것이 다 상당한 수준에 있고, 뭐 스포츠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한 정상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평화력이죠. 그렇죠. 네, 국제적 정치력까지를 보이는데 일정하게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제 보여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이런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한국이 펼치는, 분단 국가가 펼치는 어떤 접점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일팀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가야 되는 또, 연출력을 저희가 보여야죠. 예. 지금 세계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던 개막식 좀 설명을 해드리면, BBC 해설가,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로빈 커전스는요, 스포츠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관중석에서는 감흥한 관중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BBC의 스포츠 해설가 닉 호프는요, 난 운 좋게도 여러 올림픽을 가봤다. 하지만 이번 개시기야말로 최고다. 하나된 두 나라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캐나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계 물고기, 페인팅 로봇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가 올림픽을 빛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디에 가나 올림픽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평창에서는 처음에 추웠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잘 이루어졌다. 춥기는 엄청 추웠나 보더라고요. 저는 예. 개막식 하는 날까지 저희 지금 당하고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투어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어허. 그날 개막식을 못 가고, 사실 저는 우리 봅슬레이 남자 결승전 하는 날 지금 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메달 가능성도 높고,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 춥다 그러대요. 근데 개막식 날만 좀 따뜻해졌고요. 그 다음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늘이 돋고 있는 느낌이고, 실검으로 송승환 총감독, 누구나 다 아시는 바로 그분이죠. 실제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 200에서 300 정도였대요, 개막식. 그런데 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됐답니다. 그게 큰 힘이 돼서 객석에 LED를 설치한 것도 마지막 추가 예산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단비 같은 예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개막식 장면 중에 드론이 펼치는 다들 그 얘기 해야 돼요, 있어요. 다들. 예. 드론이 총 1218개. 예. 그러니까 저게 뭐지 하는데, 하늘에서 드론 1218개가 각종 형상을 만들며 날아온다는 거는 굉장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하더만요. 나중에 이제 후일담이 나오겠지만 1218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기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 조종한 걸까요? 그러진 않겠죠?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놀라워라 진짜. 자, 그리고요, 꼭 짚을 이야기만 잠깐 몇 개 짚을게요. 이명박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리셉션장에서도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개막식장에도 앉아 있었는데, 리셉션장에는 바로 옆에 장하성 실장이 앉았고요. 카메라에 잡혔었나요? 네. 아.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오만 가지 표정을 짓더만요.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겸연쩍은 어떤 표정 이런 거 짓는데, 오른쪽에는 장하성 실장, 왼쪽에는 황영철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테이블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앉아 있고 정상들 네.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외곽으로 빠지니까 불만을 표시한 그런 분이 있었대요. 이문근이. MB가 네. 본인이 자기도 주최를 한 당사자 대통령인데 위치가 너무 일반인들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단 모양이고, 개막식장에서도 그냥 거의 혼자 독립적으로 부인도 대동 안 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우리가 잠깐이라도 관심이 조금 없다라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대죠.
관심이 있는데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하니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우리는 사실 아니.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가 평창에 이제 좋은 일이 되니까 MB한테 진짜 저 언제 가나 이러겠다 이제 관심이 좀 없어졌다는 그런 그렇죠. 게 좋은 거고 현장에서야 다들 MB를 봤겠죠. 계속 의식하죠. 그런데 힐크니까. 뭐 굳이 가서 뭐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야당 당수들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추운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녹색 모자를 지급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네. 모자를 그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 빵모자 뭐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고 추워 보이는지 그 느낌은 지금 현재 야당이 취한 현실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상징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리셉션에 나왔던 그 음식이 디저트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근데 한반도 이것도 먹을 음식이었겠죠? 그렇죠. 파란색의 예, 한반도 예. 그림에다가 보통 예. 비싼 레스토랑 가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희한한 거 주잖아요. 그럼 예. 막 다 먹잖아요. 나중에 뭐 케이크 위에 올려 있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초콜릿으로 만든 철조망 위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먼저 크림이 안 뿌려진 상태로 왔다가 다 테이블에 세팅된 뒤에 크림을 부어주는 형태 녹여낸다.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저 음식 요새 참 재밌는 게 어제 책방을 가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게 요새 음식에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예. 음식의 무슨 인문학 이런 게. 근데 음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그게 진짜 그 좋은 데 가면 그런 거 설명해 주면서 먹잖아요. 이건 아마 만든 분이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이게. 이 음식과 관련된 스토리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먹고서 뭐라고 할까까지를 예. 혼자서 키득키득 하면서 즐겁게 상상하면서 만들었겠죠. 근데 저분 나빠요, 저. 왜 나쁘냐면은 저렇게 만들면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이, 먹고 또 해달라 그러지 뭐. 사진으로밖에 남길 수가 없어서 먹기는 정말 아까웠겠다 이런 생각 드는. 보통 때 왜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김밥 예쁘게 만들어 갖고 막 그 온갖 모양 캐릭터 만들고 하는 거를 그 음식이라고 내놔요. 그럼 그거 먹기가 진짜 아깝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어디 식당 가면 특히 여자분들이 음식 예쁘면 막 사진 찍잖아요. 저 그거 보면 뭐 저런 걸 찍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건 다들 안 찍기가 어려웠겠어요. 그 김현 대변인이 고향인 강릉에서 삼지연 악단의 공연 1차가 있었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2차를 하고 하는데 거기를 직접 갔다 와서 바로 옆에서 현송울 단장과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저 추 대표하고 바로 옆자리. 예, 현송월 단장을 별도로 일종의 리셉션 같은 거 할 때 아마 그때 국회의장도 못 가시고 뭐 이렇게 돼서 일종의 이쪽 우리 대한민국 쪽의 대표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추 대표만 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우리 김현 대변인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재밌었겠어요. 네. 거의 풀영상으로 보다시피 했거든요. 네. 삼지연 악단 정말 신경이 많이 쓴 게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북한의 선전 매체랄까 선전 도구로 쓰이는 게 모란봉 악단인데 모란봉 악단을 완전 지어낸 상태에서 삼지연이라는 이 공연을 위해서 공연을 새롭게 만든 위해서 거예요. 만든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남조선 그들 표현으로 남조선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대한민국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를 그냥 공연 자체로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날레 곡을 연주하고 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나서 공연단이 빠져나갈 때 밖에 있던 국민들이 그 경찰 사이에 두고 계속 그러냐고 우리는 하나다 남북 통일을 계속 외치는데 밖에 나와서까지가 바로 그 공연의 스토리인 거죠. 그것을 우리 그걸 지켜본 그 강릉 시민 등 대한민국 국민들 거기 관중들 그분들이 그렇게 막 외쳤다는 거죠. 네.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공연을 통해서 또는 개막식이나 리셉션을 통해서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반도에 9년 동안에 얼어버렸던 한반도가 다시 평화로 깨어나는구나. 저 북핵물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어제 오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게 싹 자취를 감춰버리는 건데 이 수구 언론들에서는 하루 전에 있는 열병식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 거다. 전 세계에 다 생중계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공연도 분명히 몇 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할 거다. 아주 노골적인 그 자기 표현을 할 거다 했는데 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결국 이제 이것을 정치 언어인데 상당한 절제를 하고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준다면 최소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맞아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이제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집합적인 지성을 가진 국민들이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입장도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을 옹호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싶다가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조금 진득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책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등의 세력도 좀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대한민국과 어쨌든 지금 북한의 차이는 대한민국은 이 오픈된 민주국가 아닙니까? 민주사회. 그래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 야당과 또는 언론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제의 강점이죠. 그리고 또 북이 우리의 통상적인 어떤 상식과 다른 행동을 종종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단일팀 논란이라든가 또는 현송월 팀들이 서전에 왔을 때 그에 대해서 가지는 일부에서의 비판적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저쪽이. 그러면서 그 여론 자체가 또 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한반도의 정치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 위에 올려있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초콜릿으로 만든 철조망 위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먼저 크림이 안 뿌려진 상태로 왔다가 다 테이블에 세팅된 뒤에 크림을 부어주는 형태 녹여낸다.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저 음식 요새 참 재밌는 게 어제 책방을 가봤더니 괜히 특이한 게 요새 음식에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예. 음식에 무슨 인문학 이런 게. 근데 음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그게 진짜 그 좋은 데 가면 그런 거 설명해 주면서 먹잖아요. 이건 아마 만든 분이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이게. 이 음식과 관련된 스토리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먹고서 뭐라고 할까까지를 예. 혼자서 키득키득 하면서 즐겁게 상상하면서 만들었겠죠. 근데 저분 나빠요, 저. 왜 나쁘냐면은 저렇게 만들면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이, 먹고 또 해달라 그러지 뭐. 사진으로밖에 남길 수가 없어서 먹기는 정말 아까웠겠다 이런 생각 드는. 보통 때 왜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김밥 예쁘게 만들어 갖고 막 그 온갖 모양 캐릭터 만들고 하는 거를 그 음식이라고 내놔요. 그럼 그거 먹기가 진짜 아깝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어디 식당 가면 특히 여자분들이 음식 예쁘면 막 사진 찍잖아요. 저 그거 보면 뭐 저런 걸 찍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건 다들 안 찍기가 어려웠겠어요. 그 김현 대변인이 고향인 강릉에서 삼지연 악단의 공연 1차가 있었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2차를 하고 하는데 거기를 직접 갔다 와서 바로 옆에서 현송월 단장과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추 대표하고 바로 옆자리. 예, 현송월 단장을 별도로 일종의 리셉션 같은 거 할 때 아마 그때 국회의장도 못 가시고 뭐 이렇게 돼서 일종의 이쪽 우리 대한민국 쪽의 대표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추 대표만 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우리 김현 대변인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재밌어요. 자, 그리고요. 꼭 짚을 이야기만 잠깐 몇 개 짚을게요. 이명박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리셉션장에서도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개막식장에도 앉아 있었는데, 리셉션장에는 바로 옆에 장하성 실장이 앉았고요. 카메라에 잡혔었나요? 예. 그러니까 아. 그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오만 가지 표정을 짓더만요.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겸연쩍은 어떤 표정 이런 거 짓는데 오른쪽에는 장하성 실장, 왼쪽에는 황영철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테이블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앉아 있고 정상들 네.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외곽으로 빠지니까 불만을 표시한 누가요? 그런 거 있었대요. 이문근이. MB가 네. 본인이 자기도 예. 주최를 한 당사자 대통령인데 위치가 너무 일반인들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단 말이고 개막식장에서도 그냥 거의 혼자 독립적으로 부인도 대동 안 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우리가 잠깐이라도 저 관심이 조금 없다라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대죠. 관심이 있는데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하니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우리는 사실 아니, 예.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가 평창에 이제 좋은 일이 되니까 MB한테 진짜 저거 언제 가나 이러고 있다 이제 관심이 좀 없어졌다는 그런 그렇죠. 게 좋은 거고 현장에서야 다들 MB를 봤겠죠. 계속 의식하죠. 그런데 어. 아이 뭐 굳이 가서 뭐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야당 당수들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추운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녹색 모자를 지급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네. 모자를 그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 빵모자 뭐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고 추워 보이는지 그 느낌은 지금 현재 야당이 취한 현실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상징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리셉션에 나왔던 그 음식이 그러니까 디저트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네. 근데 한반도 이것도 먹을 음식이었겠죠? 그렇죠. 파란색의 예, 한반도 예, 예. 그림에다가 보통 예. 비싼 레스토랑 가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희한한 거 주잖아요. 그럼 예. 막 다 먹잖아요. 나중에 뭐 케이크 섞였어요. 네. 거의 풀영상으로 보다시피 했거든요. 네. 삼지연 악당 정말 신경이 많이 쓴 게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북한의 선전 매체랄까 선전 도구로 쓰이는 게 모란봉 악단인데 모란봉 악단을 완전 지어낸 상태에서 삼지연이라는 이 공연을 위해서 공연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남조선 그들 표현으로 남조선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대한민국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를 그냥 공연 자체로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날레 곡을 연주하고 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나서 공연단이 빠져나갈 때 밖에 있던 국민들이 그 경찰 사이에 두고 계속 그러냐. 우리는 하나다 남북 통일을 계속 외치는데 밖에 나와서까지가 바로 그 공연의 스토리인 거죠. 그것을 우리 그걸 지켜본 그 강릉 시민 등 대한민국 국민들, 거기 관중들, 그분들이 그렇게 막 외쳤다는 거죠. 네.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공연을 통해서 또는 개막식이나 리셉션을 통해서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반도에 9년 동안에 얼어버렸던 한반도가 다시 평화로 깨어나는구나. 저 북핵물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어제 오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게 싹 자취를 감춰버리는 건데 이 수구 언론들에서는 하루 전에 있는 열병식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 거다. 전 세계에 다 생중계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공연도 분명히 몇 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할 거다. 아주 노골적인 그 자기 표현을 할 거다 했는데 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결국 이제 이것을 정치 언어인데 상당한 절제를 하고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준다면 최소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맞아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집합적인 지성을 가진 국민들이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로빈 커전스는요. 스포츠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관중석에서는 감흥한 관중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BBC의 스포츠 해설가 닉 호프는요. 난 운 좋게도 여러 올림픽을 가봤다. 하지만 이번 개회식이야말로 최고다. 하나된 두 나라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캐나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계 물고기, 페인팅 로봇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가 올림픽을 빛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디에 가나 올림픽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평창에서는 처음에 추웠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잘 이루어졌다. 춥기는 엄청 추웠나 보더라고요. 저는 예. 개막식 하는 날까지 저희 지금 당하고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투어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어허. 그날 개막식을 못 가고 사실 저는 우리 법슬레이 남자 결승전 하는 날 지금 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메달 가능성도 높고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 춥다 그러대요. 근데 개막식 날만 좀 따뜻해졌고요. 그 다음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늘이 돋고 있는 느낌이고 실검으로 송승환 총감독 누구나 다 아시는 바로 그분이죠. 실제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 200에서 300 정도였대요. 개막식. 그런데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됐답니다. 그게 큰 힘이 돼서 객석에 LED를 설치한 것도 마지막 추가 예산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단비 같은 예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개막식 장면 중에 드론이 펼치는 다들 그 얘기해야 돼요. 있어요. 다들. 예. 드론이 총 1218개. 예. 그러니까 저게 뭐지 하는데 하늘에서 드론 1218개가 각종 형상을 만들며 날아온다는 거는 굉장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하더만요. 나중에 이제 후일담이 나오겠지만 1218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 내 기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 조종한 걸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놀라워라 진짜.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아, 환상적이대요. 예.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이명박근혜 때 좀 IT 기술이 조금 좀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술력의 총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스포츠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올림픽 개막식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시점일 수 있는 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력이 극대화돼서 그러네. 그 힘을 모든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시점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다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IT력, 이걸 또 보인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력이 지금 극대화돼서 사실은 한류가 미국에까지 지금 거의 상륙한 방탄소년단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펼치는 그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적 정치력으로서의 민주력, 과학기술로서의 IT력, 거기에 이미 전 세계에 상륙한 문화력, 이것이 다 상당한 수준에 있고, 뭐 스포츠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한 정상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평화력이죠. 그렇죠. 네, 국제적 정치력까지를 보이는데 일정하게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제 보여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이런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한국이 펼치는, 분단 국가가 펼치는 어떤 접점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일팀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가야 되는 또, 연출력을 저희가 보여야죠. 예. 지금 세계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던 개막식 좀 설명을 해드리면 BBC 해설가